안녕하세요. 동서한방 TV 탤런트 한동규입니다. 예, 동서한방 TV는요, 우리 동서한방병원의 모태로 해서 한방과 약, 양방을 협진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특히 중풍 환자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한방 내과 신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동서한방병원 한방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방내과 전문의 신현수입니다. 아,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연 당뇨병이란 어떤 병인가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당뇨라는 게 소변으로 이제 혈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당뇨병이 그러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데 이 포도당은 당을 섭취하면서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흔히 당이라고 하면 뭐 설탕, 뭐 꿀 이런 이제 단 것들, 사탕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류라고 하는 데는 그 탄수화물, 흔히 얘기하면 밥, 빵 이런 녹말 성분이 다 당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네. 그런 당이 몸에서 혈당이 이제 높아지는 병을 당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뇨병의 원인이요. 당뇨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당뇨가 네네. 왜 생기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을 당뇨라고 하는데요. 네. 몸에 아까 얘기한 당분,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당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소화되면서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당분이 되고 포도당이 돼서 혈액 속에 당분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슐린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에서 생겨서 그 인슐린이 그 높아진 포도당을 이제 분해를 해서 네. 간 속에 다른 이제 성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써야 되니까 글리코겐이라는 이제 성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분비가 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런 높아진 포도당을 낮춰서 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장된 포도당을 다시 이제 우리가 공복 시에 혈당이 낮아졌을 때 그때 다시 그걸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포도당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혈당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병이 그런 당뇨병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췌장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는 경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적인 면도 있고요. 또 췌장을 다치거나 아니면 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췌장에 이제 독이 되는 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췌장 기능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 아예 포도당이 우리 음식이 섭취되면 포도당이 한없이 높아지고요. 그렇네요. 또 섭취를 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한없이 적어져서 저혈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당뇨병 중에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생기는 당뇨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 후에 생기는 당뇨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당뇨병 하는 거는 2형 당뇨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이 인슐린이라는 게 생성은 되는데 기능이 부족해지는 경우예요. 기능이 부족해진다는 건 이제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슐린이 100개가 나와도 100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한 20개, 30개 이 정도뿐이 역할을 못 한다면 역시 높아진 당을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그런 저장된 당을 다시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를 일으키고 그걸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과다하게 섭취도 많이 하고 또 불규칙하게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운동도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2형 당뇨병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서구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열량이 너무 많이 이제 축적이 되는 바람에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인슐린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네요.
당뇨. 이거 참 그 한번 걸리면 그 참 골치 아픈데요. 음. 당뇨병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뭐 당뇨병 진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혈당 체크라고 하죠. 예, 예. 피 속에 혈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높다 그러면 다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두 가지 공복 시의 혈당과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혈당을 체크를 해서 그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걸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 공복 시 혈당이 정상인 경우는 100 미만이어야 되고요. 또 식후 혈당은 정상인 경우가 140 미만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공복 시 혈당이 126이 이상이 되면 그것도 이제 그때는 당뇨병 진단을 내고요. 예.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 당뇨병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비는 게 생겼죠. 100에서 126, 그 다음에 140에서 200. 그 네.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병으로 가기 아주 쉬운 그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당뇨병으로 그 합병증이 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네, 좀 잘 이제 질문 잘 하셨는데요. 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당뇨가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이렇게 심하게 있지는 않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흔히 겪는 2형 당뇨병인 경우는 예. 혈당이 높아져도 뭐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기도 쉽지 않고 이게 또 인슐린은 조금씩이라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낮아져도 아주 뭐 저혈당이 아주 심하게 올 정도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는데 당뇨병 자체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데 이 당뇨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혈당 과다증이거든요. 혈당이 많은 증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가는 혈관부터 막혀요. 예, 흔히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어떤 작은 혈관들이 내 몸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는데 그런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게 대표적인 게 손끝 발끝입니다. 그래요. 예, 손끝 발끝까지 혈관은 굵은 혈관부터 가지처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세혈관들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제 신경도 죽게 되고 아니면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손발이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는 이제 손발이 자꾸 따끔따끔하게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하나 모세혈관들이 많은 그런 어떤 장기들이 있어요. 눈도 굉장히 작지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눈에는 이제 보이는 그 상이 맺히는 곳에 망막이라는 곳이 저 내 눈 뒤쪽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혈관이 공급이 돼야 그 망막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 공급하는 혈관도 굉장히 작은 혈관이거든요. 가는 혈관.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게 되면 이제 실명이죠, 한마디로. 망막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이렇게 하는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합병증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은 내 몸에 피를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의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제 혈액이 걸러지려면은 우리가 채처럼 아주 가는 그런 어떤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걸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솜털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사구체, 그 솜털같이 이렇게 가는 혈관도 역시 그런 끈적끈적한 혈관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그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신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주 큰 이제 나중에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만 잘 조절을 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그 좀 혈관을 막혀가지고 그 당뇨는 결과적으로 그 합병증이 참 무서운 거네요. 그런 모세혈관 합병증이 가장 우선 생기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굵은 혈관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는 이런 증상들까지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당뇨가 예. 이게 피를 맑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아주 요인이군요.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음식으로 따지면 인터넷을 쳐보면 뭐 당뇨에 좋은 약초, 네. 당뇨에 좋은 음식, 뭐 아니면 당뇨에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네.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개개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사람마다 어쨌든 원인부터 시작해서 당뇨가 오는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체질적인 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구한테나 다 맞는다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사람마다 좀 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당뇨라고 하는 게 아,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 예. 공장 이제 내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공장으로 따지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고 혈당이 떨어져도 또한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상황과 낮아지는 상황이 많아지면 인슐린은 피로해지게 됩니다. 아하. 그 높아지는 상황과 낮아지는 상황이 많다는 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네. 음식이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과하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공복이 길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량이 너무 높은 그런 당이 너무 높은 음식을 먹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다 문제가 되고요. 어.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규칙적인 양의 식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따질 거가 보단 따지기 전에 음식에 먹는 양과 식사 예. 그 시간을 따지는 게 제일 예, 예. 적당하다고 볼 수 그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상식으로 이제 소식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가장 상식이 가장 그렇군요. 확실한 거죠.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뇨병의 치료는 네. 이제 양의학적으로 이제 서양약이죠. 요즘 이제 치료하는 게 먹는 당뇨약이 있고 예. 주사기로 맞는 이제 인슐린 제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당뇨약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이 좀 약해졌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을 때 그 인슐린의 역할을 좀 키워주는 게 먹는 당뇨약, 경구용 예. 당뇨약이 있고요. 또 아예 인슐린이 없을 때는 뭐 기능을 키워줘봤자 인슐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먹는 당뇨약은 소용이 없고 예. 인슐린 자체를 직접 주사제로 내 몸에 주입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양의학적으로 요즘 치료하고 있는 인슐린의 치료 방법이면 이제 한방적으로는 예전에 그 동요보감에 보면 소갈병이라는 이제 병이 나와요. 소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모할 소자에 목마를 갈자를 써서 자꾸 몸은 야이고 그리고 갈증은 계속 나고 이런 병들을 이제 소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의 당뇨로 보면 그 1형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어 생기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 다음, 다뇨, 그 다음에 체중 감소거든요.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갈이라고 하는 병은 한방 쪽에서는 화가 몸의 진액은 부족해지고 그 진액이 부족해서 화가 치성한 그런 병으로 봐서 그런 화를 제어하고 또 몸의 진액을 돋궈주는 자음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형 당뇨에 속하는 거고, 사실 2형 당뇨라고 하면 증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거든요. 나중에 합병증이 오지 않는 한 증상이 거의 드러나지는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 당을 미리 이제 체크를 미리 해서 당뇨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만약에 당뇨가 있는 경우는 그 당뇨의 원인, 그러니까 식습관의 문제, 내지는 비만,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에서는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습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은 증상이고 그걸로 인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걸 습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습담은 없애주는 거거나 또 하나는 이제 노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당뇨병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얘기한 인슐린의 기능도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조금씩은 약해지듯이 저하되니까 근력도 약해지고 이렇게는 가듯이 인슐린의 기능도 점차 약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병의 이완될 확률은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물론 조절만 잘 되면 사실 당뇨병은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는 몸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거든요. 몸이 약해져도 역시 당뇨병이 올 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혈 양호라고 해서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당뇨는 기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을 예, 통해서 그 당뇨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그 방패가 부족해지니까 네, 예, 침범을 그런- 하게 그런 되겠네요. 셈이죠. 예,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그리고 체중 감소. 체중 감량, 네. 예, 그게 참 중요한 일이네요. 아, 참 이 당뇨 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냥 당연히 이 당뇨에 참 그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주위에 친구들, 자네 당 있어? 당 있어? 그럼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꼭 당이 있는 걸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예, 나이가 드시면 70세 이상에서는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당뇨병에 예, 이완돼 있다고 합니다. 예, 몸이 자꾸 이렇게 체중이 말라가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주위의 친구들도 보고 그런데 혹시 그 환자 입장에서 집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 환자는 식사를 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예,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게 이제 당뇨이기 때문에 네, 규칙적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뭐 원래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놓친 게 운동입니다. 아하, 운동. 네. 예,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쓰게 되면 네, 그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하게 어떤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포도당은 예, 그 예. 인슐린이 저장을 안 해도 되니까 인슐린 기능이 부족해도 아, 운동을 통해서 그 포도당을 낮출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아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네. 근육이 생기게 되면 그 근육이 가만히 있어도 포도당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포도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키워주는 것도 네. 당뇨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당뇨 환자들은 끊임없는 운동 조절로 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네, 참, 맞습니다. 예. 참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동서한방병원의 여러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참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판입니다.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살면서요 우리가 이 생로병사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하지만 당뇨병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셔야 합니다.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좀 건강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찾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